안녕하세요. 펠레스코어의 스포티브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그리고 누구시죠? 저는 DB7 아카데미의 박미르달 코치입니다. 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방송이 시험 방송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운영자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네,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운영자가 형만 아니었으면 깠습니다. 근데 또 상당히 또 재밌다는 반응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신선했다는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회수가 많지 않죠. 너무 신선했나봐. 날것 냄새가 났나봐. 네, 여튼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5경기를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무려 4경기를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또 말하신 포인트들이 딱딱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게 또 결과들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형 축구 해설위원이야. 아, 맞습니다. 저는 아직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경기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북과 서울 경기 맞추셨죠? 네, K리그 전문인가 봅니다. 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경기를 맞췄습니다. 저희가 5경기 예상을 했었는데 그 5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어느 경기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에버튼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경기였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그때 송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피르미누나 아니면 쿠티뉴에 대한 그런 배려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리버풀이 이길 때 피르미누와 쿠티뉴의 대활약 속에 에버튼을 꺾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네라든가 쿠티뉴의 활약이 너무나 멋있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에버튼을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린 경기 나폴리와 유벤투스 경기가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제가 네. 4경기를 모두 맞춘 상태에서 그 네. 경기가 나폴리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면서 근데 지켜봤었거든요. 나폴리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폴리가 승리할 거라고 지난 방송 돌려보세요. 제가 나폴리를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믿는 돕게 발등이 찍히는 거죠. 여하튼 유벤투스는 유벤투스다. 네, 선제골도 케디라가 먼저 넣으면서 앞서갔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서 후반전에 나폴리가 유벤투스를 괴롭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에 멈추면서 결국 양팀이 1대1 무승부를 거뒀었죠. 네. 그 경기는 정말 놀랍게도 저희 2명이 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네. 자 2화 오늘부터 이 3+1경기죠. 네. 4경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4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기는 어떤 경기를 준비하셨었나요? 네,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더비는 지금 1위와 3위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8경기 우패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7경기 우패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양팀 모두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환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정 경기를 가서도 굉장히 패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경기 스타일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때린데 또 때리는 스타일. 맞습니다. 네. 네. 호날두가 한 대 치면 벤제마가 때리고 베일이 한 대 더 때리고. 네.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스타일이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가드 올리고 있다가 한 방씩 때리는. 네. 그리지만 나가 빵! 뭐 이런 식이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마드리드 더비를 펼치긴 하지만 원정에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네.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팀의 대결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모두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양팀 입장에서는 이 경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주전 선수에 좀 휴식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중 경기 때. 네, 레가네스전에서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라타의 대활약을 앞세워서 네. 4대2로 승리를 거뒀죠. 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최후방에 대한 좀 불안함이 좀 아직은, 있죠. 네. 케일러 나바스 골키퍼가 팬들의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키코 카시아 골키퍼를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수비 라인도 다소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있죠. 바란의 부재도 좀 어느 정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히려 공격 쪽에서 그리즈만 외에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메이로가 최근에 다시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 못하면서 약간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몸 상태도 완벽하지 않은 네. 것으로 알려진 가메이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오히려 그리즈만 파트너를 토레스로 활용하지 않을까? 네. 주중 경기 소시에다드전에서도 토레스와 그리즈만이 네, 투톱으로 투톱으로 나왔었거든요.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약간 양팀 다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느냐 또는 무승부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곳곳에서 문제를 조금씩 드러내더라도 올 시즌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고 네.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잘 되는 집안의 전형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홈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워낙에 강한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왔기 보여줬었죠.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전반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펼쳐진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호날두가 해트트릭 하면서 네. 3대0으로 승리했잖아요. 손쉽게 이겼죠. 예.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고전하더라도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비야와의 경기차도 승점차도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는 스쿼드나 아니면은 좀 멤버를 기용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마드리드 우세가 좀 더 점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네, 저는 마드리드 승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4개 맞췄다고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번 경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다음 경기는 독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독일 바이에른 뮌헨대 도르트문트 대여 클라시커 더비 경기인데요. 네.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최근 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뜨거운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여 클래시커라고 명칭을 얻고 있는 대결인데 그럼에도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드리드 더비하고 흐름이 좀 비슷하지 비슷한 면이 않나.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경기 동안 3승 1무로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에 있는 두 팀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하고 좀 비슷하다는 점은 이 두 팀도 대결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다음 주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과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네. 도르트문트가 이제 AS 모나코와 대결을 펼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스터와 대결을 네. 펼치게 되죠. 이것은 뭐 챔피언스리그가 펼쳐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주중 경기에서 패했어요. 네, 그때 호펜하임에게 불의의 일격을 좀 당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4-2-3-1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그래도 꽤나 강력한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 호펜하임을 상대를 했는데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는 물론 이제 리베리를 비롯해서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기 때문에 네. 뭐 호펜하임에게 패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바이에른 뮌헨이 20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다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이 패배의 여파가 대여 클래시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가 좀 많아요. 네, 지금 뭐 에릭 두르메라든가 괴체는 거의 시즌 아웃이 거의 판명된 상태고 그다음에 로이스나 로데, 안드레 시올레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현재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좀 예상되긴 합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은 그동안 고전했었던 카가 신지가 최근에 네. 주중 경기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좀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최전방에 있는 오바메양과 그리고 측면과 이선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수비를 교란을 시키는 네. 우스망 덴벨레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네. 그리고 그 밑에서 카가 신지가 또 양질의 패스를 줄 수 있느냐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맞물려야지만 공격 네. 쪽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대여 클래시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넨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굉장히 더비 성격이 있긴 하지만 힘을 다 쏟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미넨 같은 경우에는 마드리드를 상대하고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세에 있는 모나코를 상대하기 때문에 또 챔피언스리그를 그렇게 크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무승부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바이에른 뮌헨 홈이라니까 알리안츠 아레나야. 네, 알리안츠 아레나고 그러긴 한데 저는 제 감을 한번 좀 믿어 이번만큼은 좀 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르달 코치가 드디어 펠레의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전반기 대결에서 도르트문트가 오바메양의 결승골로 네.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에 강하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양 팀의 차이가 극명한 부분은 수비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단단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에 비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네.
저는 바이에른 뮌헨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에버튼과 레스터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구디슨 파크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한테 진 이후에 굉장히 조금 살아난 느낌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이제 루카쿠가 리버풀 경기에서 묶였다가 이제 맨유 경기에서도 사실 묶였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나 다채로운 옵션들을 조금 더 선보이면서 루카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 루트에 대해서도 좀 활로를 찾은 모습을 맨유전에서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버튼이 레스터에 비해서 조금 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조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그 면에 있어서 에버튼이 조금 더 우세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에버튼이 우세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엇보다도 홈에서 너무 강해요. 네네네. 네, 홈에서 올 시즌 10승 3무 1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루카쿠라는 확실한 득점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수비 라인이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네. 부상이 많고 전력 누수가 많아요. 네네네. 그 애슐리 윌리엄스가 또 메뉴전에서 퇴장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다 손을 갖다 댔는지. 아 근데 손을 안 갖다 댔으면은 그쵸, 좀 실점하니까.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그게 뭐 루카쿠랑 이제 언쟁을 벌다 멘탈이 나가서 뭐 그렇다는 소문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애슐리 윌리엄스가 루카쿠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네, 루카쿠가 네. 닥쳐 네, 이런 거 손가락 했거든요. 한 거 하나 딱 올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네, 존경심을 네, 네. 표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뭐 네. 저희도 뭐 종종 닥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네. 여하튼 그걸 떠나서 팀 분위기도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네네. 여기에 레스터가 정말로 잘 나가. 최근에 엄청난 태업을 여태까지 태업이었다 이 말을 오히려 본인 스스로들이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 야, 그거 같은데요. 증명되지 않았어. 이러면 안 돼. 아니, 근데 최근에 사실 태업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또 셰익스피어 감독으로 바뀌고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태업 맞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 의심은 되지만 네. 태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냥 음모론조에 남아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네. 그 레스터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 여하튼 뭐 태업이 의심될 정도로 6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레스터의 기세가 대단하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레스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 다음 주중에 펼쳐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경기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에서 그래도 주전 선수들을 대다수 출전시키면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무승부 정도는 거두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이제 지금 거의 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1위에 안착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11위면은 강등에서도 뭐 약간 안정권이고, 그렇다고 뭐 유로파나 챔스권을 노리기도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리그보다는 챔스에 좀 더 집중하는 멤버나 스쿼드를 구성해서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가 원정이 워낙에 약하니까.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거의 좋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버튼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어려운 경기네요. 네네. 여러분이 이 경기 한번 기다렸다가 지켜보시면 네. 재미나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가 세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세 네. 경기를 예측해봤는데 세 경기 준비하면 이런 측면이 또 있죠. 네. 한 번에 그냥 다 틀릴 수가 있다. 경기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예, 보통 맞습니다. 5경기 이상을 하면 한 경기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그 박민희달 코치가 제안하는 그 경기, 이 경기는 다음 주에 꼭 지켜봐야 된다. 이번 주말에는 꼭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경기를 한 경기 뽑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경기는 이제 크리스털 팰리스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오. 네, 이 경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더비 아닌 더비라고 네. 좀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런던 더비라고도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뭐 더비라고 명칭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좀 자존심이 걸려 있고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기를 스토크 시티한테 25라운드에 패한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면서 달려오긴 했었지만은 첼시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첼시전 때 수비탈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스콧단이라든가 아니면은 톰킨스 굉장히 네. 장기 부상을 끊으면서 마마두 사코가 그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사우스햄튼에게 발목을 잡힐 때 수비 불안이 굉장히 많은 노출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스날이 또 유리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스날도 만만치 않게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5경기 동안 승이 2승밖에 없습니다. 2승밖에 없다는 의미는 그만큼 또 공격력이 살아나지도 않고 수비력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중 경기에는 외질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지만 산체스라든가 아니면 또 체흐가 사타구니 부상 그리고 심지어 후보 골키퍼로 있는 마르티네스가 나왔죠. 네, 오스피나가 지금 부상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마르티네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르티네스가 선발로 나와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다 굉장히 불안한 측면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요소가 불티어 오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크리스탈 팰리스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아스날도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꼭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쪽도 어려움 겪고 저쪽도 어려움 겪으면 이 경기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또 그것을 극복하는 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헝그리 정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사코나 아니면 기타 후보 선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청용 선수가 좀 더 나와서 활약을 해줘서 좀 더 아스날을 꺾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네. 또 이 경기를 픽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경기는 스타일이 가장 다른 감독이 맞대결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라다이스 감독과 벵거 감독의 대결이니까 네. 여러분이 지켜보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네. 어때요? 저는 딱 감이 왔습니다. 네, 감이 왔나요? 네, 저는 딱 감이 오는 게 뭐래, 이 방송, 다음 방송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뭘 감이 잡어. 저는 딱 감이 왔어요. 다음 방송 저는 못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마 연계를 딱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펠레가 어디 갑니까? 네. 우리 화끈하게 다음 방송에서는 다 틀리고 모여보자고요. 네, 저 다음 경기 반성하는 방송으로 좀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미 예고해드렸습니다.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바로 돌아오겠습니다.